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주간 이슈 전망 시간입니다. 저는 정치부의 성한용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소식은 주로 각 언론사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통해서 밖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기사를 청와대 기자들이 주로 쓰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대개 각 언론사 정치부 소속인데요. 청와대 부속 건물인 춘추관이라는 장소에 주로 머물면서 대통령과 청와대 관련 기사를 보도하는 기자들입니다. 한겨레에서도 청와대 담당 기자를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와대 출입 기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또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기자들은 과거 정부 청와대 기자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고 있는지, 청와대 기자를 주제로 한겨레 캐스트를 꾸며봤습니다. 한겨레 정치부에서 청와대를 맡고 있는 석진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겨레 신문에서 청와대를 담당하는 기자가 몇 사람인가요? 네, 지금 2명 있습니다.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하고 이제 저보다 2년 후배인 조혜정 기자 이렇게 2명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네, 조혜정 기자는 여성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진 기자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사진 기자도 따로 한 명 있습니다. 네. 예. 석진환 기자는 언제 한겨레에 입사하셨나요? 저는 2000년 10월에 입사했으니까 이제 만 12년하고 6개월 정도 됐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치부에서 청와대를 맡기로 결정이 된 뭐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나요?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합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시고. 네네. 정치부 기자 생활을 얼마나 하셨죠? 저는 지금 2년을 했고요. 민주당 출입을 2년을 했고 대선 후에는 이제 인수위에서 50여일 보냈고요. 청와대 기자들은 기자실에 주로 있을 텐데요. 네. 청와대 춘추관 기자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지금 정부 출범 초기라서 지금 출입하는 기자들이 그 평소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춘추관에 좀 물어보고 왔는데요. 지금 출입하는 기자들이 약 한 250명 정도. 250명이요? 네. 근데 아마 그건 이제 카메라와 네. 기자, 사진 기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출입하는 언론사는 몇 군데쯤 되냐 물어봤더니 100여 곳이 된다고 합니다. 100군데요? 예, 언론사가 그러니까 100개입니까? 그렇죠. 일간지, 주간지, 외신까지 포함한 외신, 규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언론도 포함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뭐 청와대 구조라는 게 이제 크게 기자실이 뭐 한 3군데 정도 있는데요. 이제 그 저희 풀단이라고 해서 근대 취재가 허용되는 그 언론사 42개사가 모여 있는 기자실이 있고요. 일진 기자실이죠? 네, 뭐 저희들이 부르는 일진 기자실이라는 게 있고 이제 또 아까 말했던 저희 후배 기자가 또 상주하는 제2 기자실이 있고요. 제2 기자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별도의 이제 앞으로 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그러면 별도의 브리핑룸이 또 이제 그 춘추관 안에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은 정부 출범 초기라서 사람도 많고 좀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고 또 사람이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뭐 공사도 한참 일부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 기자들도 많이 있습니까? 여성 기자들이 사실 최근에 전반적으로 언론을 보면 여성 기자들이 크게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정당 출입을 했었는데 오히려 정당의 여기자 비율보다는 오히려 청와대 출입한 여기자 비율이 좀 더 낮은 것 같습니다. 아마 주로 이제 좀 약간 더 경력이 많은 고참급들을 네, 이제 출입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성 대통령이라고 해서 참모들이 여성이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가 훨씬 많죠. 네. 청와대 출입 기자의 하루 일과 아침에 출근할 때 어디로 가는지, 네. 버스를 타고 가는 건지, 택시를 타고 가는 건지, 아니면 청와대 무슨 전용 차량이 있는 건지. 사실은 좀 창피한 얘기인데요. 네, 괜찮습니다, 말씀하시죠. 저희들이 그냥 자조적으로 저희들은 우리가 청와대 출입 기자가 아니라 춘추관 출입 기자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춘추관만 출입을 하니까 네. 동선이 굉장히 동선이 별로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지금 아직은 브리핑이 정례화되지는 않았는데 통상 오전 브리핑 한 번, 네. 오후 브리핑 한 번 정도를 합니다. 사안이 있으면 별도로 다시 대변인이 와서 브리핑을 하긴 하는데요. 네. 그럼 아침에 출근해서 오전 브리핑 듣고 이제 점심 저녁은 저희가 주로 이제 이 청와대 본관에 출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안에 있는 뭐 보좌진들이라든가 참모진들 만나서 점심 저녁 먹는 거 정도 외에는 사실은 이제 전화 취재 외에는 이렇게 기자들이 이동하면서
별도의 동선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서들이 있는 비서동으로 지금 출입을 못하게 돼 있죠. 예, 그 출입이 아마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 출입이 금지가 됐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게 유지가 됐고요. 자, 청와대 기자들 중에 대통령의 외부 행사를 할 때 밀착해서 취재하는 기자들이 가끔 보이는데요. 네네. 그런 기자들한테는 뭐 특별한 출입 허가증이라든가 뭐 근접 취재증 이런 것이 뭐 발급이 됩니까?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출입 회사가 100군데라고 했는데요. 너무 많죠. 예, 그 이제 풀단이라고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풀단, 풀기자단. 예, 풀기자단이라고 해서 이제 네. 대통령 근접 취재가 허용이 되는 그 기자단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42개 회사가 그 풀단에 그렇군요.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도 포함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있을 때는 방송 기자 1명, 그다음에 이 팬 기자 1명 이렇게 두 회사가 이제 근접 취재를 허락받아서 근접 취재한 결과를 이제 다른 그 풀단 회사들과 그 공유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청와대 기자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대변인들일 텐데요. 네, 지금 윤창중, 김행 네. 두 사람이 대변인을 맡고 있죠. 네.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기자들한테 인기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어떻게 초반에는 아직까지는 크게 인기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계속 부대끼고 또 서로 접촉을 많이 하고 뭐 저희들도 사실 뭐 물어볼 일도 많고 하니까 차차 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들이 전화하면 전화는 잘 받습니까? 네, 전화는 잘 받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들이 느끼기에 그러니까 대변인에게 전화를 해도 사실은 저희들이 원하는 그 배경 설명이라든지 저희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얘기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전화를 해도 별 성과가 없는 별로 게 도움이 안 되는군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내부 일을 잘 알질 못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대변인들한테 대변인들께서도 좀 청와대 내부 취재를 열심히 하시라. 대변인이 네네. 취재를 해라. 네, 그래서 기자들한테도 좀 설명도 해주고. 네네. 뭐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언론에 난 사건인데요. 윤창중 대변인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외부 행사 네. 일정을 중계 방송해버리는 바람에 네. 경호실이 발칵 뒤집힌 일이 있다. 요즘 대변인들이 브리핑을 하면 종편도 생기고 뉴스 전문 채널도 생기고 채널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대변인 브리핑도 거의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해버립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윤창중 대변인이 그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원래 이제 대통령 일정은 그 모두 다 엠바고여서 그 행사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행사 시간 전까지는 이 포괄적 엠바고입니다. 엠바고라는 게 이제 보도하지 네. 말아달라. 그렇죠. 그런 보도 얘기죠. 제한이죠. 일단 경호나 때문에. 뭐 신병상 안전의 문제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3일 그러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말에 내일 있으니까 약 한 4, 5일 뒤에 일정을 네. 생방송이 되고 있는 중간에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천안함 이 추도식에 참석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 이제 방송들도 부랴부랴 이 자막을 띄우지 않습니까? 뭐 이게 박 대통령 천안함 추모식에 참석 이렇게 그걸 보고 이제 경호실에서 그 방송사의 기자한테 전화를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뭐 경호실은 윤창중 대변인이 생중계 때 일정을 공개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뭐 경호실한테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종의 그 대변인의 실수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변인 이외에 청와대 기자들하고 접촉하는 주요 취재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그 저희 언론 비평하는 매체인 미디어오늘에서 그 청와대와 새누리당 출입기자 117명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설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와대 대변인 포함해서 주요 수석들 가운데 누가 가장 소통이 잘 되고 네, 누가 기자들하고 가장 네네 누가 가장 소통이 잘 안 되느냐 했더니 가장 소통이 잘 되는 사람으로 이정현 정무수석이 네, 꼽혔고요. 네. 가장 소통이 안 되는 사람으로 불행하게도 윤창중 대변인이 꼽혔습니다. 뭐 반대로 됐네요. 원래 대변인이 기자들하고 가장 소통이 네, 돼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아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현 그 정무수석이 워낙 그 언론 홍보를 오래 했죠. 그래서 네. 기자들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잘 받습니다. 네. 얘기를 잘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를 떠나서. 근데 이제 윤창중 대변인은 전화를 받긴 하지만 이렇게 해주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윤 대변인은 좀 비밀주의와 엄숙주의 뭐 이런 게 좀 있다는 평가가 있고 이정현 정무수석은 그에 비해서는 박 대통령을 아주 오래
보좌했기 때문에 하는 게 비교적 많죠. 네. 예, 본인이 이렇게 조절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야 될 얘기와 하지 말아야 될 될 얘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네,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자들이 통화를 하다 보면 느끼기에 조금 더 윤 대변인보다는 이정현 정무수석과 통화를 하고 나면 그래 조금 더 뭔가 정보에 접근했다. 청와대 기자들 그러면 밖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대통령을 매일 만나서 뭐 얘기를 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공식 기자회견 말고 네. 대통령하고 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습니까? 사실 제가 인수위 시절에는 이렇게 인수위 업무 보고를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대통령을 뭐 조금 먼 거리에서나마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 청와대 출입한 이후로는 사실은 대통령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에서는 그렇죠. 직접 볼 수 있었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식 기자회견을 한 번도 한 적은 없고요. 담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담화장에는 이제 저희 후배 기자가 갔기 때문에 네, 못 저는 보셨군요.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기자회견은 당분간은 없고 한 취임 100일 정도에나 가능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전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공식 회견 말고 간담회는 할 예정이 있다. 비공식 간담회는 아마 네. 이달 말쯤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 기자들 얘기만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동안 네. 언론에 좀씩 나긴 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이것도 네. 관심사일 텐데요. 네, 네. 대통령의 하루 일과 박근혜 대통령은 좀 평소대로 하는 스타일이십니다. 보니까 그래서 평소 이전에 당대표 시절이나 뭐 이럴 때도 보면 정확하게 9시 출근, 6시 퇴근 이렇게 하고요. 다만 조금 우려되는 것은 혼자 식사하는 일이 많다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출근해서 점심 정도는 참모들이나 수석들, 기자관들, 수석들하고 같이 네, 하겠죠. 또 다른 뭐 이렇게 행사가 있으면 오찬 행사들은 좀 하는데 아침은 아마 혼자 드시고 나오시는 것 같고 저녁 일정도 거의 안 잡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서류 보고 또 퇴근한 다음에 서류 보고 과거에 삼성동 그 집에서 주로 업무를 봤던 것처럼 지금도 관저에서 이렇게 업무를 많이 처리한다고 합니다. 네. 하긴 혼자 사는데 좀 익숙한 분이시긴 하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남동생도 있고요. 또 네. 여동생도 있고 조카를 네, 그렇게 그렇죠. 예뻐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그 가족들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대통령하고 네. 같이 식사를 한 적은 없습니까? 아직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과거에 이 남동생 박지만 씨가 좀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임기 초반 박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바쁘기도 하고 또 외부에 어떻게 비칠까 이런 부분도 좀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동안에 뭐 정부조직법이라든가 이런 인선 문제 가지고 굉장히 바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동생을 초대한 적은 없고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나 대통령이나 참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참 답답하고 너무 외롭게 지내는 것 같은데요. 특히 기자들은 아주 자유분방한 사람들인데 네. 석진환 기자는 어떻습니까?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답답한데 아직은 정부 초반이라 이런저런 기사거리도 많고 또 아직 뭐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도 좀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고 아직 일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뭐 좀 답답함을 느낄 시간은 없는데 앞으로 좀 그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기자들이랑 좀 소통을 많이 하면서 그런 답답함을 좀 해소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청와대 출입 기자는 보람도 있지만 그만큼 예민하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막강한 정치 권력을 1차적으로 감시해야 하는 책임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 있고요. 또 대통령의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청와대 기자들의 눈과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모든 기자가 그렇듯이 권력 감시와 정보 전달의 임무를 동시에 맡고 있는 셈인데요. 막강한 대통령 권력이기 때문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책임이 좀 더 무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석진환 기자가 청와대 출입 기자로서 뛰어난 활약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2000년 6월에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출입 기자로 평양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을 취재했는데요. 그 당시의 경험을 제가 기자로서 가장 큰 보람이자 자랑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의 그 핵실험으로 비롯된 최근 한반도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개선시켜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정식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한겨레 석진환 기자를 비롯한 청와대 기자들도 북한을 방문해서 취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기자로서 많은 보람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겨레 캐스트 2013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를 출입하는 석진환 기자가 도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치부 성한용이었습니다.